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하나디펜스, 체코 타트라와 군용차 개발 파트너십, 독일의 말 바꾸기에 뿔난 동유럽 국가들 한국의 기회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각국들이 한국의 방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한국산 FA50에 대한 추가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도 FA50에 대한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코에서 한국산 군용차에 대한 관심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도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럽 방산 시장에 공략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특별히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뿔이 난 상황은 왜냐하면 독일이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나토의 주요 회원국이었던 독일을 제치고 한국의 방산 무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의 방산 무기와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호환이 좀 많이 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하나디펜스, 체코 타트라와 군용차 개발 파트너십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디펜스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투르 2022에서 타트라 트럭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하나디펜스가 타트라 트럭과 타트라 셋쉬를 활용한 군사 시스템 특정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디펜스가 타트라와 손잡은 것은 군용차 제조 기술력 때문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타트라는 샤시 기반으로 군용차를 제조를 하고 있죠. 현재 군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 차량 라이닝 포스, 전술, 피닉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트라는 체코의 승용차 및 상용차 생산 기업으로 스코다와 함께 체코의 양대 자동차 회사로 불리고 있죠. 체코의 모라비아 주의 코프리브니체에서 1850년에 창업을 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동차를 제조 및 생산한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대형 트럭 제조사인 파카 산하의 네덜란드 상용차 업체인 다프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미국 기업의 자회사, 그리고 여기에 네덜란드 상용차 업체인 다프의 자회사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카가 지금 다프를 소유하고 있고, 다프가 지금 타트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타트라와 같은 경우는 승용차, 트럭, 버스, 무궤도 전차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타트라는 군용 트럭 등 방위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체코군의 요구에 충족되는 군수 및 트럭, 버스 등과 같은 대형차, 특수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미국의 나비스타와 함께 협력관계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지금 표준화된 모델 라인 외에도 고객 요구사항을 맞춘 특수 트럭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내 시장과 자동차 메이커 생산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체코라고 불리는 나라가 이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돼 있었고, 중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지금 영토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디펜스와 타트라 양사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된 유럽 방산정시회, 그래서 프랑스에 열린 방산정시회라는 거죠. 프랑스 국방부와 지상장비협회 주최로 개최한 해당 전시회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의 방산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특별히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 만방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나디펜스와 타트라는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방산협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최첨단 궤도 장갑차인 레드백을 비롯해서
K9 자주포, 그리고 타이곤 차륜용 장갑차, K-21 장갑차, BO2 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끝낸 레드백 장갑차를 처음 유럽으로 실물 전시하면서 유럽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이러한 그 기술들을 통해서 이번에 타트라와 협력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은 이 타트라와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술과 협력을 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에 눈독을 들이냐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독일의 말 바꾸기에 뿔난 동유럽 국가들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지금 6월 달에 국내 방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그것은 다름 아닌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의 방안입니다.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이끄는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에 입국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방문한 후에 국방장관이 간 후에 또 실무단이 와서 또 방문을 했죠. 그리고 성과도 냈습니다. 한국산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귀국한 부아슈타크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K2 전차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죠. 국내에서도 폴란드에 K9 전차 180대를 수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은 보도 직후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현지 사정에 밝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 군이 K2 전차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듯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에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의 말 바꾸기입니다. 5월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석상에서 독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4월 발표한 이른바 링타우시 프로그램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링타우시 프로그램은 동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기만 하면 독일 정부가 그 전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현대화된 독일 전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다 대통령은 우리는 최소 240대가 넘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겨 군사적 잠재력과 비축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독일은 그 물량만큼 레오파르트 전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독일 측 처사에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이 약속했던 거 이거예요. 1대1 교환이에요. 1대1 교환인데 240대를 줬으면 240대의 전차가 반드시 지금 폴란드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비견하는 전차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최전선 국가로서 극심한 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벨라루스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죠. 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면서 저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러시아를 거쳐서 벨라루스까지 들어왔던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통로로 사용을 했던 것이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이 난민들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러시아와 폴란드 국토 사이에 벨라루스라는 이 완충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벨라루스가 사실상 러시아라 불릴 만큼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다는 사실입니다. 9월 달에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국가합병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죠. 이미 대규모 러시아군 병력이 주둔하는 벨라루스가 통째로 러시아에 흡수하게 되면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 될 판국입니다. 폴란드인들은 러시아의 다음 침공 목표가 곧 자국이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는 사실이죠.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이 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집중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침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별히 법까지 뜯어고쳐서 군대 규모를 2배로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군비 증강까지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중한 전차 전력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을 했는데 독일의 약속을 믿고 이 독일이 약속을 어겨서 전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 불안과 배신감이 독일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 있죠? 여기가 러시아고요. 이 벨라루시라고 불리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그리고 폴란드가 여기 있습니다. 폴란드 바로 위에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역의 영토가 있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칼리닝그라드는 지금 이전에 플로렌스 그 지방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러시아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동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기동훈련을 하기도 해서 지금 만약 벨라루스 연결하고 벨라루스 연결하는데 회랑을 연결해달라라는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리투아니아에게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그 함대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여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까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 밑에 루마니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폴란드 군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8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44대는 독일에서 중고로 들여온 레오파르트 2A4 그리고 105대는 레오파르드 2A5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259대의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는 1985년부터 1995년 상까지로 대부분 운용기한이 30년 이상을 훌쩍 넘는 고물 차량이랐다는 거죠. 굉장히 노후된 차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1980년대에 도입해서 230여 대를 보유 중인 PT-91 전차는 폴란드가 소련제 T-72M1을 개량해서 제작한 전차이지만 이게 소련제 탱크이기 때문에 나토 표준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도태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PT-91 전차 230대 그리고 여기 나머지 전차는 1980년도 초반에 도입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소련제 T-72 계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230대하고 나머지 전차들이 지금 800여 대에서 한 4,500대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차가 빠져나간 만큼 전력의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독일 측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게 주면 그 대신에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주겠다. 이렇게 독일 측에 제안을 해서 급박한 안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보유 전차의 30%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대한 감정이 이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이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가 폴란드였죠. 폴란드를 서로 나눠 먹었고 결국은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이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폴란드에서 수많은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냉전 붕괴 후에도 나토와 EU에서 지도적인 입지를 굳힌 독일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대립을 했죠.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과 집권당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독재 집단, 인권 탄압 세력 이렇게 비난을 해서 양국 관계가 더 악화가 되었죠. 그리고 2017년 이후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미국에서 벗어나는 탈미 정책 그리고 유럽을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유럽은 유럽이라고 지금 내세우면서 미국과 각을 세우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에 접근해서 우리가 거액의 주둔 비용을 낼 테니 나토군을 일부를 우리 땅으로 이전해줘 라고 하면서
미군의 일부를 폴란드로 유치를 시킵니다. 그러자 독일은 폴란드가 점차적으로 유럽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서 이렇게 군사대국이 되어가요.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 거주하면서 미국의 기술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러한 것들 되면서 군사대국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 그리고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독일의 경계심은 공통 차세대 전차 개발에서 폴란드를 배제시키는 큰 원인이 되죠. 이 차세대 전차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유럽에서 만들어진 공통 차세대 개발, 유럽 국가들이 의기 투입한 MGCS, Main Ground Combat System 프로젝트에 폴란드를 배제시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시리즈를, 그리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계열의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차세대 전차를 독일과 프랑스 중심으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MGCS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키죠. 이 사업에 관심을 갖던 폴란드도 이 독일과 프랑스의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독일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폴란드에 통보를 합니다. 지금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A4처럼 개발된 지 30년이 넘는 자국산의 구형 전차를 사서 쓰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그런데 자기네들과 동급인 고성능 전차를 폴란드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산이 따른 것이죠. 실제로 폴란드는 이번 링타우시 프로그램에서도 구닥다리인 레오파르드 2A4가 아닌 A5 이후 모델을 요구했으나 독일로부터 거부를 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독일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이 링타우시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오늘 언급해드렸던 체코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체코도 독일이 내건 링타우시 프로그램을 믿고 자국 전차 전력의 총 70대 가운데 40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어요. 이 소식을 전 세계로 타진을 했거든요. 타전을 했는데 체코도 도와주네? 의미상으로 제일 먼저 발표한 데가 체코예요. 체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링타우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일이 지원을 해주겠다. 레오파르드 2 구형 모델이지만 이걸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40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고작 14대의 레오파르드 2A4를 체코 측에 주겠다고 밝혔고 이렇게 약속한 것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링타우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슬로베니아는 T-72 개량형 M84A4 전차를 46대,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넘겼지만 아직 독일로부터 어떠한 전차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슬로바키아도 T-72 전차 30대를 우크라이나에 넘겼지만 독일로부터 약속받은 전차도 역시 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나 독일은 이들 나라, 말하자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그리고 폴란드, 이 국가들에게 레오파르드 2A4를 제공하는 대신에 신형인 A7 모델을 구매하도록, 말하자면 강매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 대신에 너희들이 A7 모델을 사. 물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 신형은 아니고 지금 이러한 모델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력 공백이 생기게끔 유도해 놓고 무기 장사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폴란드의 K2 전차 구입 추진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레오파르드 전차 2A4만, 그리고 지금 신형 모델인 A7도 아니고 A5 모델로만 이것까지도 원했었는데 하나도 주지 못하는 상황. 네,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고 했던 무기 공급마저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4월부터 우크라이나에 88대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
자, 레오파르트는 지금 2계열로 지금 나오죠. 근데 1A5와 같은 경우는 구식전차예요. 구식전차, 그리고 수십 대의 마르더 1A3 보병 전투 장갑차, 50대의 게파트 자주 대공포를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기증된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다른 거죠. 물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제공을 했는데 결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비용으로 돌려받아야 될 무기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행보는 동유럽 국가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죠. 결국 폴란드는 독일제 무기 수입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위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자국산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부족한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 제3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게 그 뼈대인데 그 제3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부하슈차크 장관은 한국 방한 중 현대 로템의 K2 전차를 직접 둘러봤고 하나 디펜스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 차륜형 대공포,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등을 유심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는 FA-50 개량형 구매 의사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체코 방산업체인 타트라 트럭이 하나 디펜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실망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방산 무기에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이러한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무기들이 지금 굉장히 선호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동유럽 무기 시장에서 큰 선호로 떠오른 폴란드가 K2 전차나 K9 자체를 활용한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체계를 현지에서 대량 생산에 배치하면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가 동유럽에 구축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를 구매를 하도록 끌어들이기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오게 되면 유럽 시장에, 특히 동유럽 시장의 표준이 한국산 무기로 깔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방산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군수 증강을 서두르는 동유럽 각국이 제1순위 공급자로 생각하던 독일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깨버리게 되면서 한국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방산 시장이 활짝 열리면서 한국의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동유럽 국가의 체코의 트럭 회사가 한국의 하나 디펜스와 기술 협력을 맺기로 MOU를 맺었다. 그리고 폴란드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에 지금 방산업계에 논독을 들이고 있느냐? 거기 옆에 독일이라는 중요한 나라가 있고 이미 독일에서 전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이 나라가 왜 그들을 버리고 이렇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